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하루에 4시간 교전을 멈추는 데 동의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측이 카타르 총리를 만나 공격을 멈추는 대가로 인질 추가 석방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내 각 시위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증오 범죄까지 빈번히 발생하면서 총기 구매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기업인, 군인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한국인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0년 동안 징역을 살게 됩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아파트나 콘도를 렌트해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브로커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갈수록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의 수사관으로 일했던 남성이 죽은 사람의 목에서 금 십자가 목걸이를 빼내는 등 2건의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숨진 남성의 골동품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중동 지역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하루에 4시간 교전을 멈추는 데 동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측이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 총리를 만나 공격을 멈추는 대가로 인질을 추가 석방하는 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의한 인도적 교전 중지는 격전 중인 가자지구 북부에서 하루 4시간씩 시행됩니다. 인질 석방과 민간인 대피, 구호품 전달 등을 위한 것으로 교전 중지 시간은 시작 3시간 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We've been told by the Israelis that there will be no military operations in these areas over the duration of the pause. That this process is starting today. 또 이스라엘이 기존 인도주의 통로에 더해 민간인들이 안전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해안가 도로를 추가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교전 중지 기간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이상 공격을 멈춰줄 것을 이스라엘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Did you ask him to pause for 3 days to get the hostages out for that Yes. length of time? I've asked for even a longer pause for some of them.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실망했냐는 질문엔 희망했던 것보다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앞서 어제 카타르에선 하마스와의 인질 석방을 중재 중인 카타르 총리가 미국, 이스라엘 정보수장과 만나 추가 석방 협상을 벌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이 사흘간 공격을 멈추는 대가로 하마스가 최대 15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안이 논의됐다고 전했고 AFP는 역시 사흘 교전 중단을 조건으로 미국인 6명을 포함한 인질 12명을 풀어주는 안이 거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 측은 교전 중단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휴전에 대해선 가능성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하마스와 함께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인질 2명을 조건부로 석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질로 붙잡은 70대 여성과 10대 남자아이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마스와 함께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가 70대 여성과 10대 남자아이, 인질 2명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을 인도적, 의료적 이유로 석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적정한 조치가 있어야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نعلن استعدادنا الإفراج عن السيدة حنا كتسير لأسباب إنسانية وصحية. 현지 언론은 이들이 지난달 7일 가자지구와 가까운 남부 키부츠에서 납치된 77살 한나 카트지르 씨와 13살 야코브 야길 군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영상 공개를 일종의 선전전이라고 해석했고 10대 소년 인질의 어머니는 빠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They're not bargain chips, they're children.
Children anywhere in the world are not supposed to be part of this. 가자지구 시가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은 군사구역으로 불리는 하마스의 핵심 근거지에서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가자시티 내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 인근에 있는 군사구역은 하마스의 정보, 작전 심장부로 이스라엘군은 보병부대와 기갑부대를 진입시켜 하마스 대원 5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마스의 군사시설과 지휘소 등이 민간인 거주지에 은폐돼 있다며 이는 하마스가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내에서도 각 진영을 지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각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패싸움이 벌어지는 등 상황은 더욱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시위와 함께 증오 범죄까지 빈번히 발생하면서 총기 구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로 주먹을 휘두르다 밀치고 넘어져도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상대편 얼굴을 향해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며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제 웨스트 LA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지지자와 팔레스타인 지지자들 간의 단체 패싸움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다룬 영화가 뮤지엄 오브 톨러런스에서 상영되자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충돌한 겁니다. 박물관 앞에는 이미 영화 상영 전부터 각 진영의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물관 근처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즉시 현장 통제에 나서 1명 이상을 구금하기도 했습니다. Whether you're Arab or Muslim or Jewish, people are feeling very raw. 캐런 베스 LA 시장도 SNS 등을 통해 이번 같은 폭력 사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내 시위는 물론 최근에는 증오 범죄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Scary that this kind of hate can happen in a place where I'm supposed to feel at home. 더구나 전쟁이 기약 없이 지속되면서 일부에서는 신변 안전을 이유로 총기 구매에 나서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미국에서 정치인과 기업인, 군인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한국인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0년 동안 징역을 살게 됩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검사실이 불법 성매매 알선 혐의로 한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 이시성을 가진 68살과 41살, 30살 남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3년 전 보스턴과 워싱턴 DC, LA 인근 도시에 고급 아파트를 얻은 뒤에 한국과 아시아에서 여성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성들을 상대로 전문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를 한 뒤에 신원을 철저하게 확인한 남자들만 골라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First had to respond to a survey and provide information online, including their driver's license photos, their employer information, credit card information. 전문직들이 주로 찾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They are doctors, they are lawyers, they are accountants, they are elected officials. They are executives at high-tech companie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검찰은 현재까지 20명 정도를 조사했지만 잠재적으로 200명 이상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들은 시간당 최대 우리 돈 80만 원을 현금으로만 받아서 몇 억대 이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불법적인 성매매를 하도록 여성들을 유인한 혐의로 최대 20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성매매 문제가 심각합니다. 타운에서 아파트나 콘도를 렌트해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고 있고 택시 운전사가 브로커와 손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브로커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갈수록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광고하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일정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만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아파트와 콘도 그리고 호텔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애들 다 그쪽으로 가고 제일 중요한 게 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용돈 받고 아파트 콘도 뭐 이런데 협조 받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 타운에서 성매매 브로커와 손님을 연결해주는 역할은 한인 택시 운전사가 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성매매 비용에서 10에서 20% 정도의 커미션을 받습니다. 성매매 비용으로 $400에서 $500 정도를 브로커는 요구합니다. 성매매에 대한 경찰 단속이 심해지면서 성매매 브로커도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신뢰할 수 있는 택시 운전사가 소개해준 손님만 받고 있습니다. 이라에서 손님을 모시고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아무 전화나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연결돼 있는 그 기사분이나 누구 썸띵 연고가 있어야 돼. 연고 없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면 영업한단 말을 안 해요. 성매매를 하는 장소도 주기적으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건물 외부에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해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타운에서 독버섯같이 퍼지는 성매매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We are going to be conducting our field operations. I could do this 24/7, 365 days a year. It's that much of a problem. 성매매가 의심되는 주거지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LA 등 남가주 지역에 다음 주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4일부터 토요일인 18일까지 5일 동안 남가주 지역이 태평양 폭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비가 내릴 것이라며 폭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일요일인 12일부터 날이 흐려지기 시작해 14일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며 다음 주 비 올 확률은 90%에 달합니다. 대부분 남가주 지역에는 1인치에서 3인치 정도 강우량이 예상되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 3인치에서 6인치 이상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남가주 지역 곳곳에서 홍수 사태가 예상되고 있어 기상청은 주민들이 방송에 귀 기울이고 실시간 상황을 파악해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비가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새벽쯤 그칠 것이라며 이후 본격적인 겨울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고대 신화와 한국 전통 물품을 합쳐 마치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신비한 설치 예술품이 한인타운에서 전시됩니다. 몽환적이고 부드러운 색채와 투박한 붓터치로 우주의 무한함을 표현한 작품들이 라구나 비치에 전시됐습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천장에 매달려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죽부인들. 모두 같은 바이저 모자를 쓰고 다채로운 색감을 비춥니다. 제18회 카파 미술상 공모전 수상자 전시인 7잠에 실종된 메로페 편입니다. 이미래 작가의 몰입형 설치 예술품들로 고대 신화와 한국 전통 물품을 조합했습니다. What I'm interested in doing with my work is using banal household objects and then I transform them into art. And the particular material that I used in the Missing Meropa Seven Sisters version is called the jukbuin, which is translated directly into English as bamboo wife. And the other series that I'm showing, I use sambe, which is traditional Korean hemp that's been weaved. And I've been working with this sambe since I think 2019, and it became even more important for me to use it during the COVID pandemic because of its association with funeral rituals. 우주라는 관점에서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지리와 시간 그리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여성들의 이야기의 한 가닥으로 엮어나갑니다. 이번 전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LA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됩니다. 자유분방한 액션 페인팅과 절제된 흘림, 몽환적이고 부드러운 색채와 투박한 붓터치는 우주의 무한함을 암시합니다. 홍선혜 작가의 43번째 개인전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비디오를 보고 이 우주에 대해서 아주 매혹이 됐어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은 주제가 항상 코스믹 드림이나 스타리 나잇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이나 패턴 등 혼돈과 질서의 상태가 캔버스에 담겼습니다.
이번 전시는 라구나 비치에 위치한 샌드스톤 갤러리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립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의 수사관으로 일했던 직원이 사망자의 목에서 금 십자가 목걸이를 빼내는 등 2건의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LA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2건의 재산 절도 혐의로 34세 아드리안 무노즈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시국 내부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무노즈가 지난 1월 6일 사우스 LA에서 근무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창고 직원의 목에서 금 십자가 목걸이를 빼내 의료용 가방에 넣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무노즈의 사무실 책상에서 지난해 숨진 고인의 유품 기록과 함께 희귀 동전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노즈는 현재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라고 검시관 사무실은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다시 중동 지역 전쟁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상당수 파괴하고 가자 지구 북부 지역을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 탱크를 향해 하마스 대원이 대전차포를 발사합니다. 가자시티에 진입한 이스라엘 지상군에 하마스는 지하 터널에서 나와 치고 빠지기식 공격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עזה היא בסיס הטרור הגדול ביותר שבנה האדם אי פעם. כל העיר הזו היא בסיס טרור אחד גדול. 이스라엘군은 공습과 포격에 이어 보병 여단이 진격하며 학교와 병원, 놀이공원 등 민간 시설 근처에 설치된 지하 터널 130여 곳을 발견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10시간 교전 끝에 가자시티 북쪽 난민촌 인근의 하마스 요새도 차례로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차 유탄 발사기 등 하마스의 공격 무기도 빼앗고 장기전을 위한 물과 산소 저장소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자지구 북부를 장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חמאס איבד שליטה וממשיך לאבד שליטה בצפון. 가자 북부 주민 5만여 명이 피란길에 오른 가운데 인질 석방을 위한 교전 중단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간 교전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인 6명 등 인질 12명을 석방하는 협상안이 카타르의 중재로 논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일축했습니다. בלי שחרור חטופינו. כל השאר סרק. 앞서 네타냐후는 하마스를 믿을 수 없다며 바이든 미 대통령의 3일간 교전 중단 제안도 거부한 바 있어 협상이 성공할지는 안개 속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 후 가자 지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왔는데요. 미국이 전쟁 직후 과도기에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주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6가지 핵심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하마스 축출 이후를 바라보는 미국은 과도기 체제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직후 과도기에 안보를 위해 어떤 체제가 필요할지가 고민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군의 주둔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It's certainly plausible that for at least some period of time, Israeli Defense Forces are still going to be in Gaza to manage the immediate aftermath and the security situation. 하지만 미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변한 건 없다며 가자 지구를 하마스가 통치해서도 이스라엘이 재점령해서도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팔레스타인이 주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But it is imperative that the Palestinian people be central to governance in Gaza and in the West Bank as well. 동시에 미국은 6가지 불가론을 핵심 구상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을 강제 이주시키지 말고 가자를 테러 근거지로 사용하지 말고 재점령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가자를 봉쇄하거나 포위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영토 축소도 안 되며 서안지구에서 테러 위협도 없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아울러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의 정치적 통일도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자 통치라는 미국의 입장은 선명해졌지만 구상을 실현할 대책이 뒷받침될지 재점령을 시사했던 이스라엘도 같은 생각인지는 분명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루 코레아 연방 하원 의원이 서머타임 영구화 추진에 나섰습니다. 코레아 의원은 지난 5일 일광 절약 시간제에 따라 서머타임이 해제된 것을 계기로 주민들의 서머타임 영구화 찬반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코레아 의원이 동참한 선샤인 프로텍션 액트, 즉 일광 보호 법안은 낮 시간대를 늘려놓은 서머타임을 11월에 해제하지 말고 영구히 유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2차례 시계 바늘을 돌릴 필요가 없어지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해소된다는 내용입니다. 코레아 의원은 매년 봄 서머타임이 시작될 때마다 1시간을 덜 자게 되고 그로 인해 심장마비나 교통사고 등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증하는 등 전 국민이 불필요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시행된 지 100년이 넘는 일광 절약 시간제의 주 목적은 에너지 절약이었지만 오늘날엔 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근 생체 리듬을 깨뜨려 건강 문제와 안전사고 위험, 또 생산성 저하 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작가 한강 씨가 쓴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프랑스 4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메디치 외국 문학상에 선정됐습니다. 한국 작가의 작품이 메디치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메디치 문학상 심사위원단은 올해 외국 문학상 수상작으로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설이 상을 받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1958년 제정된 메디치상은 콩쿠르상, 르노도상, 페미나상과 함께 프랑스의 4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저명한 문학상입니다. 작가가 2021년 펴낸 장편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의 비극을 세 여성의 시각으로 풀어낸 소설 작품입니다. 프랑스에선 지난 8월 불가능한 작별이란 이름으로 최경란, 피에르 비지우의 번역을 통해 출간됐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현실적이면서도 역사적인 맥락을 놓치지 않고 경이로운 환상에 빠져들게 된다고 이 작품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설령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고 해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강 작가는 앞서 2016년엔 소설 채식주의자로 영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문학상인 부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지난 6일 발표된 페미나 외국문학상 최종 후보에도 올라 프랑스 문학계 추가 수상 여부도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이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협력을 하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는 한 목소리로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전에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로 국제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러 간 군사협력이 쌍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략용 군사장비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 역시 북한의 군사기술을 이전하고 있다고 재확인한 겁니다. We're watching very, very closely, very carefully. Real concerns about any support for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programs, for its nuclear technology, for its space launch capacity. 군사기술 이전을 막기 위해 대러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하마스가 사용 중인 무기나 전술 등에 대해 북한과의 관련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박진 장관은 밝혔습니다. 양 장관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러북 간의 군사협력 또는 무기 거래에 의해서 긴장이 고조된다면 그것은 중국에게도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방한한 블링컨 장관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환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리더십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강조했고
블링컨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인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중동 중재 외교에서 성과를 보지 못한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서 인태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뒤 인도로 떠났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LA 시의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존 이 시의원에게 윤리규정 위반 혐의가 제기됐는데 이 의원의 재선을 방해하려는 LA시 윤리위원회의 꼼수로 의심된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이 의원은 윤리위원회의 조사 집행을 막아달라며 지난달 17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시 윤리위원회가 지난 10월 2일 제기한 윤리위반 혐의는 존 이 시의원이 잉글랜더 전 시의원의 수석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잉글랜더와 함께 2016년과 2017년에 한 사업가와 개발자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보고하지 않은 것과 잉글랜더가 부패 혐의로 연방수사국과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시도하는 것을 도왔다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이 의원은 윤리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모든 혐의가 사실이 아니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한을 행사해 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한편 최근 세라나 오버스타인 전 LA시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2지구 시의원 선거 후보로 공식 등록하면서 존 이 시의원의 윤리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은 유력한 이 의원을 낙방시키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1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9월 말 현재 30만 8천여 달러를 모금하며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139개 기업의 경제 사절단과 함께 중동 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 업체 대표가 포함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 이 업체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도 만나기로 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가상화폐 업체 대표 A씨가 투자자에게 보낸 SNS 메시지입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해외 유명 기업들과 만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같은 업체의 한 임원은 다음 주 빈살만 등과 만난다며 투자를 권유합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코인을 발행한 뒤 세계적 유명 기업, 인사들과의 관계를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홍보한 만남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코인은 회사가 약속한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2019년 말 투자자 40여 명이 50억 원 넘는 피해를 봤다며 A씨 등 회사 관계자 1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얘기는 한국에서 사기치는 사람들 입에서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이후 피해 금액 일부가 변제되면서 고소는 취하됐지만 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지난달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는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9일 대통령 중동 순방에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선정한 139개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는데 A씨가 중소기업 자격으로 참여했던 겁니다. 경제사절단을 선정했던 한경협은 A씨가 다른 업체 이름으로 지원해 수사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절단 출발 이후 제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했고 A씨의 순방 공식 행사 참석을 금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측은 순방 이후 코인 관련 대화방에서 사우디 관련 소식은 좋은 결과가 나올 듯하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며 홍보했습니다. 업체 측은 취재진의 질의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순방 성과에 대해선 지금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제사절단 모집은 모든 절차를 경제단체가 주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선정 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중국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실은 탱크로리가 폭발했습니다. 불길이 급속도로 휴게소 전체로 번지면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베이징 권란 특파원입니다. 남성 2명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된 탱크로리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하얀 연기가 양쪽으로 뿜어져 나오다 분수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잠시 뒤 바로 옆에 주차한 다른 탱크로리가 폭발하며 불길이 치솟습니다.
시뻘건 불길은 삽시간에 휴게소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그제 오후 쓰촨성 야안시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17点40分左右，四川雅安境内的一油罐车发生爆炸燃烧，引燃旁边的2辆货车。 작업하던 남성 2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옆 차량 운전자와 승객 2명은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당시 탱크로리엔 가연성이 높은 탄화수소가 실려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작업 중 탄화수소 누출로 화재가 난 걸로 보고 탱크 자체의 결함, 작업자 안전 부주의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후젠성에선 올 1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유조차에서 기름 40톤이 새 큰 화재로 이어졌고 지난 2020년엔 저장성 고속도로에서 액화가스를 운반하던 탱크로리가 폭발해 20명이 숨지고 172명이 다쳤습니다. 반복되는 탱크로리의 폭발과 화재 사고에 중국에선 유해 화학물질 운송 차량에 대한 안전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LA 한인회에서 11월 문화의 센터 강좌로 김미향 오클랜드 문화아트 디렉터를 초청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LA 한인회에서 11월 문화의 센터 강좌로 김미향 오클랜드 문화아트 디렉터를 초청합니다. 김 디렉터는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의 음악이 현대예술과 음악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통 LA협의회가 최근 분과별로 잇따라 상견례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21기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전체 11개 분과 가운데 종교분과와 통일교육분과 그리고 여성분과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뉴욕 메트로가 연말을 맞아 다음 달 매주 토요일 1930년대 빈티지 열차를 특별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빈티지 열차는 오는 12월 2일부터 매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D와 F전철 일부 구간에서 운행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첫 한인 재선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먼저 엘렌박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결선에서 득표율 1위를 차지하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또 뉴욕시의원 재선에 나선 린다 이와 줄리 원 후보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시애틀 총영사관이 한인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오리건주 순회용사를 실시합니다. 오는 29일에는 세일럼 지역 오리건 세일럼 한인교회에서 다음 날인 30일에는 오레건 한인회관에서 포틀랜드 지역 순회용사가 실시됩니다. 순회용사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오레곤 한인회를 통해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한인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댓글 문화를 선도하는 SBS 시청자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